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감단의 안단태이고요. 예간단의 원을 맡고 있는 윤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성수동에 또 네. 새로운 느낌의 전시를 다녀왔잖아요. 네. 되게 색달랐어요. 이렇게 완전.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었어요. 작품이 사실 이게 많은데 많지 않은 건지 몇 번 봤거든요. 맞아. 연속해서. 그래서 그런지 또 처음에 안 보이던 것들도 계속 또 다시 보게 되고, 또 한 분이 두 가지, 내지 세 가지까지도 내셔서 이렇게 있던 거라, 아까 그렸던 그거다,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보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49분의 맞아요. 그 정도 작가님들이 작가님. 참여하셨죠. 전시 작품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아 보였던 이유 중에가, 보통 전시장 가면은 되게 널찍널찍하게 맞아요. 그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 전시는 이렇게 다 한 군데에 다닥다닥 붙여 있다 보니 막 공간 겹쳐있고. 공간 자체가 크지가 않아서 아마 또 조금 한 번에 여러 작품 막 보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있었던 것이 있었던 곳에는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있었고. 이제니. 한낮은 태양의 눈으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있었던 것이 있었던 곳에는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있었다. 사라진 것에 자리를 메우는 것 같지만 빛은 공백을 환기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마음에 짐이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의 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위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것들은 흔적을 남긴다. 사라진 흔적조차 흔적을 남긴다. 어제의 자리에서 어제의 사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기분이 듭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도 있는 법이다. 굳이 이곳을 고집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 눈을 감으면 빈자리로 다시 찾아드는 무언가가 있다. 감추어진 뜻 속으로 다시 스며드는 목소리가 있다.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종이에 새겨 넣는다. 사이와 사이를 배회하면서 눈을 뜬 채로 잠들어 있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몇 겹의 움직임으로 몇 겹의 움직임이 겹쳐 흐르고 있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 당신 자신의 물결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겸손한 어조 속에 단호함이 배어있는 목소리였다.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현실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장면들 속에서 흘러가는 그림자를 응시하는 것은 음지의 열매를 길러내는 일만큼이나 수고로운 일이다.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있었던 것과 있었던 것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간격이 있었다. 발생한 간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걸음이 있었다. 한 그루의 나무는 오랜 슬픔을 숨기기에 적당한 장소였다. 나무와 나무가 자랄 때 그림자와 그림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종이 위로 번지는 얼룩이 있었다. 손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는 풍경이 있었다. 눈을 돌리면 가파른 언덕길에서 아이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있었던 것이 있었던 곳에는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있었다. 무언가 모르는 것이 풍경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우리가 또 교환전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교환전이라는 게 이제 작가님이 출품하신 작품이 마음에 들면은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무형이나 유형의 가치, 이걸로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으로
신청을 해서 전시가 다 끝난 후에 작가님이 이제 살펴보시고 원하는 것으로 다시 교환을 해주는 그러니까 물물 교환인데 사실 우리가 화폐로 하는 것도 교환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무형의 것도 가능하고 옛날에 화폐로 교환을 하기 이전에는 정말 뭐 예를 들어 곡식으로 교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를 또 내 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맞교환을 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화폐라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걸로 교환을 하고 있는데 유형이든 무형이든 특히나 그 자신에게는 가치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작가님이 보는 것 중에서 본인이 가치를 느끼는 것을 선택해서 바꾸는 건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지금은 돈만 있으면 가질 수 있는 세상인데 이거는 역으로 내가 뭘 제시를 해도 작가님이 그쵸. 채택하지 않으면 맞아. 택이 안 되는 건 게 너무 재밌었는데 왜 교환을 할 수 있는 이걸 했냐라고 여쭤봤을 때 거기 계셨던 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를 기본적인 통념을 좀 바꾸고자 부시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무형의 것도 유형의 것도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다라고. 그 가치 컨셉? 이게 되게 끌렸던 전시 같아요. 그래서 쭉 둘러보면서 전시장을 나는 뭐랑 내 가치를 어떤 거와 내 가치를 맞교환하지를 혼자 엄청 생각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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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또 전시가 벌써 이게 5회차가 된 전시라고 참여 작가님들을 또 보니까 네로라는 작가님들도 계시고 또 신진 작가님들도 계시는데 그게 또 더 재밌었어요. 그렇게 같이 전시하기 어려울 것 같은 작가들이 같이 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것들이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레고님, 미미님, 빠키님? 빠키님, 배우분 맞아요. 하지원님, 맞아요. 유나을님. 맞아요. 가수 나얼님. 진짜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때 뭐 이분은 뭐 애플에서 막 하셨던 분이다. 뭐 이분은 요새 엄청 뜨고 계시는 분인데 뭐 이렇게 저번에 지금 전시를 또 다른 데서 하고 다른 데서 하고 계신다 계시고.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교환 전에 이렇게 네. 교환을 신청하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까 되게 뭔가 열심히 막 하시던데 네네. 어떤 작품을 하셨는지도 하나는 행복이라는 미미님 작품 토끼 돼지야 돼지. 돼지예요? 네, 토끼 아닌가? 돼지였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건 돼지로 봤는데. 이거 사진 핑크색. 있으니까. 핑크색. 네. 선플라워. 선플라워 뭔지 알아요? 그 눈 가필드 눈이라고 했던 네, 거. 가필드 눈이 너무 저 가필드 좋아해가지고 가필드 눈이 되게 좋았던 저 선플라워도 좋아하거든요. 그거랑 배트맨. 배트맨 귀여웠죠. 그 중에 하나만 어떤 걸 교환하겠다고 일단은 저는 목소리를 했어요. 그림을 보면서 떠올랐던 시들이 있었는데 행복 같은 경우에는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에는 있었던 것처럼 있었던 것이 있었고라는 시가 있어요. 이재니님의 시가 있는데 그게 떠올라가지고 이재니님의 시 그거 떠올랐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혹시 편집하실까? 이제는 이제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읽어주시나요? 이재니님의 시. 어떤 걸 내셨어요? 저도 3개 냈는데요. 2개 냈고 하나 낼 건데요. 네. 하나는 저는 이제 팬심도 좀 있고 유나얼님한테 냈고 그다음에 아메리칸 드림. 네 맞아요. 콜라주 같은 걸 한 건데 버려야 되는 약간 뭐 폐기물 쓰레기 같은 그런 버려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다시 그거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이제 적절하게 배치를 해내서 아름답게 만들어낸 거였는데 인생에 걸쳐서 꽂혀있는 키워드랑 맞닿는 거예요. 소외되는 것들, 그리고 필요 없다고 버려지는 것,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에 관심을 한 번 더 주는 거를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적어서 냈는데도 못 알아고 냈냐면은, 이 작품이 이렇게 버려질 만한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신 거에 제가 되게 의미를 두고 감명받았고, 깨진 그릇을 원래 일본에서는 킨치기 작업, 그 금 수공예 작업을 통해가지고 다시 이어붙이고 새 생명을 불어넣고 나와의 인연, 물론 똑같은 식기로 쓰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에 너무 꽂혀 있었고 제가 한 작품이 있어요. 일본 가서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드리겠다가 적었는데 안 뽑으시려나? 안 뽑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같은 의미를 부여해봤다.
동일한 가치선상에서 가치를 느끼지는 않을까, 제발요. 하나 더는 그 안우주님 작품. 아, 리틀 리틀. 네, 리틀리틀 너무 귀여워가지고. 또 제가 하나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메이드 인 피스. 맞아요. 메이드 인 네. 피스. 색연필이라든지 되게 가벼운 재료로 그린 거였어요. 근데 행복을 그리는 그림이었는데, 행복 이런 느낌인데. 스킬에서 좋았다는 그래서 그냥 스며드는 느낌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재밌었던 사실은 나는 가치가 있는데 나한테 가치 있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교환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거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또 어떤 거를 본인의 가치로서 맞바꾸고 싶다고 할지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 가치, 그 상대방이 어떤 걸 가치 있게 여길까 생각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요새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원래 그래 라는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핑계를 댈 때라든지 합리화를 찾을 때라든지 이럴 때 나는 원래 그래.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자면 기본적인 통념 이런 거잖아요. 스스로에게. 네네. 그래라는 말을 좀 버려야겠다 나는. 나에 대해서 깨고 싶은 트라우마에 대한 것인 것도 있고 아니면 습관적인 것도 있고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도 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이게 기본적인 통념을 깨는 부분과 좀 맞닿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어찌 보자면 무형의 무엇과 뭐 유형의 무엇과 바꿔준다는 게 가치를 상대방이 매기는 거를 내가 취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가치를 되게 높게 쳐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이럴 수 있는 그것까지도 감수하는 기본적인 통념을 깬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 지금 사실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소름 끼쳤던 게 네. 근래에 원래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스토리에 글을 또 접었었어요. 나는 원래 그래라는 말은 두 가지 면을 갖는데 나는 여태까지 쭉 이래왔고 앞으로도 난 이래왔기 때문에 쭉 이럴 거야 라는 걸 함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그만큼 나는 뚝심 있고 정확하고 확실한 사람이라는 걸 의미도 하지만 원래라고 내가 스스로 붙인 레이블 때문에 더 그 한계 이상으로 가지를 못하고 늘 갇혀있는 거 아닐까? 나 사실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원래 그래? 난 원래 이랬어 라는 말로 내 스스로를 내가 제한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부터도 좀 깨어나야겠다는 글을 적은 적이 있는데 갑자기 오늘 그런 얘기 하시면서 지금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사실 내년에도 또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벌써 기대가 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매번. 오늘 또 재밌었어요. 오늘 재밌으셨나요? 아, 네. 너무 뿌듯합니다. 네. 오늘도 또 헛소리를 많이 하긴 했지만 네. 또 나름의 또 가치가 있으니까요. 무언가와 또 등가 교환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를 같이 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미없어. 둘, 셋.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예.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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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감단의 예를 맡고 있는 안난태와 단원이라며. 예감단의 단원. 예감단의 말이 안 나오지. 단을 맡고 있는 안난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감단의 원을 맡고 있는 윤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